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가격이 폭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4대 폭력 근절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경상북도가 2022 경북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남의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 16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광주 전남 주요 사업장의 물류도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화물연대의 판정패로 보이지만 승자 없는 강대강 대결이었다는 분석입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일제히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치러진 조합원 총투표에서 파업 철회 의견이 61.8%로 가결됐기 때문입니다. 광주는 파업 철회가 63%, 전남은 56%였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기아차와 여수 석유화학산단,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 광주 전남 주요 사업장 물류운송도 정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신차와 여수 석유화학 공장 등의 생산품 적치 공간이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파업이 철회되면서 생산량 감축이라는 파행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생산품을 쌓을 공간이 크게 줄어서 생산을 줄일 우려까지 있었는데요. 그러면 피해가 엄청 커지거든요. 파업이 끝나서 참 다행입니다. 파업 철회의 배경을 두고 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면서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이어갈 명분을 얻기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화물연대 일부 조합원들이 파업 도중 비조합원에 대한 새총 발사, 협박 등의 불법 행위를 일으키면서 상당수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도 파업 철회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반면 정부가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화물연대와 합의하고도 강경 대응을 이어가면서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합의 문구 사항 중에 하나가 지속 추진하겠다라는 정부의 약속이 있어서 지난 6월 총파업 때 화물연대는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한 사실이 있습니다. 법률 개정안 주도권을 가진 민주당도 12월 말 안전운임제 폐기가 예정돼 있었는데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가 폐기 직전에서야 정부 여당안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상황을 방치했다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선 복귀 후 대화 입장을 고수한 국토부가 파업에서 복귀한 화물연대를 상대로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또다시 갈등은 재점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가격이 폭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늘고 소비가 준 탓인데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매 시장에 쌓여있는 겨울배추. 경매를 앞두고 농민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배추값이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차 운임 지하고 못하고 자기가 또 인건비 또 둘이 해야 돼. 둘이 이제 한나야 할래. 그러니까 인건비 지나면 없대 이제 뭐. 요즘 농협에서 배추 한 망은 3,9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평년 가격 5,480원에 비해 27% 넘게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가격은 7,800원으로 절반 가까이 하락한 겁니다. 재배 면적이 늘면서 생산량이 많아졌고 가을과 겨울 배추가 함께 출하되고 있습니다. 공급량 급증은 배추값 폭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좀 전에 배추가 비쌌다 보니까 그런 좀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된 것 같습니다. 배추 공급량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여 당분간 오름세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장철 대목을 앞두고 배추값 폭락을 바라봐야 하는 재배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는 안전하고 건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4대 폭력 근절 예방 교육도 실시했는데요. 마포구는 앞으로도 폭력 근절을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28일과 30일 이틀간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마포구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4대 폭력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을 의미합니다.
한국여성의 전화 전문위원인 김영자 강사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관련 법령 소개와 성인지 관점으로 폭력 바로 보기 등 건전한 가치관 함양에 대해 4시간에 걸쳐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되기에 앞서 직원들에게 직장이나 가정 내 건전한 성평등 문화 정착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마포구는 앞으로도 직장 내 폭력 근절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마포구가 모든 체육관의 문을 항상 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운영 방식을 개선 중이며 내년 초부터 연중 개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체육 기회를 얻지 못한 구민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포구가 16개 동주민센터 내 생활체육관과 5개 구립체육관을 365일 연중 개방합니다. 먼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운영 중인 동주민센터 체육공간은 주말과 공휴일에 이용 가능합니다. 이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인 만큼 이용을 희망하는 단체는 12월 16일까지 마포구청 체육진흥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립체육관은 휴관일이 없어지고 자유이용일로 변경됩니다. 정상 운영일은 기존 체육시설과 프로그램으로 이뤄지고 자유이용일은 현장에서 일일 사용권을 구매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생활체육관 연중 개방은 구민들의 체육활동과 여가활동 기회를 늘리고 체육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꿀잼 도시 대전의 멋과 매력, 아름다움을 담아낸 사진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에서 펼쳐집니다. 대전시가 대전의 다채로운 멋과 매력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한 2022 대전관광사진 전국공모전 수상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78명, 324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금상, 한밭수목원의 봄, 은상, 행복한 시간, 동춘당 나들이, 동상, 대청호 수변공원, 분수공원 인파, 달밤 소풍을 비롯해 가작 5점, 입선 39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선정된 우수작은 12월 8일부터 16일까지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을 시작으로 12월 19일부터 31일까지 대전시청 1층 로비, 2023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세계백화점 대전 홍보관 등에서 순회 전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공모전 수상작품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지역문화관광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효평마루 개소식에 참석해 대청호를 대표하는 새로운 생태 놀이터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으로 재탄생한 대청호 생태놀이터 효평마루가 문을 열었습니다. 효평마루는 지역 주민의 추억과 사연, 생태환경과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1997년 폐교한 대덕구 효평분교를 리모델링해 조성했습니다. 주요 시설은 해마루, 자연을 느끼며 오감놀이를 할 수 있는 생태놀이터, 지역 주민들이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과 먹거리를 만날 수 있는 효평 장터 등입니다. 한편 이번에 개소한 효평마루는 전 세대를 위한 생태놀이 공간이자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장소, 대청호를 대표하는 생태 관광 거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시가 제59회 대구 경북 무역의 날 행사를 열고 수출의 탑을 달성한 기업과 수출 유공포상 기업인들을 격려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한국무역협회가 8일 제59회 대구 경북 무역의 날 행사를 열고 수출의 탑을 달성한 기업과 수출 유공포상 기업인들을 격려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수출의 탑 118개 기업, 정부 수출 유공 44명, 지역 수출 유공 36명이 수상의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대구 지역 수출은 어려운 세계무역 환경 속에서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출 증가율 2자릿수를 기록하며 1위를 달성했고 올해 수출액은 사상 최대치인 106억 불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세계적 경기 침체라는 악재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지역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지역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과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지난 5일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는 2022년 와우미탄의 성과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와우미탄은 미탄면에 거주하고 있는 5명의 청년이 구성한 협동조합으로 미탄면의 잘 보존된 자연과 건강한 농특산물을 기반으로 주민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농장 스탬프 투어와 직거래 장터 등 농촌 체험활동 패키지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농장 내 문화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등 지역 문화 행사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2022 와우미탄 성과보고와 함께 비전 발표, 청년의 지역정착과 창업, 행정지원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군은 와우미탄이 청년 농업인으로서 고령화되는 농업농촌의 활력을 이끌어내는 데 앞장서 주어 감사하다며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성장 동력인 청년 농업인들이 원하는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횡성군이 전산화 이전에 사용됐던 부책식 토지 임야 대장에 대한 디지털 변환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횡성읍 2만 4천여 부책식 토지 임야 대장을 대상으로 한글화 및 디지털 변환을 추진했습니다. 부책식 토지 임야 대장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식 한자 표기 등으로 작성된 대장으로 토지의 기본 사항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돼 있습니다. 그간 지적 업무나 조상 땅 찾기 등에 활용됐으나 불명확한 한자 표기 등으로 인해 내용 식별과 민원 안내 등의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횡성군은 부책식 대장에 대한 한글화 변환과 동시에 디지털화를 추진해 지번 검색은 물론 소유자 이름으로도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2022년 재난관리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중앙으로부터 재정 인센티브를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청주시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증평군은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또한 충주시는 그 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도 및 시군에서 받은 재정 인센티브는 청주시 5억 원과 증평군 1억 원, 도와 충주시는 각각 5천만 원으로 총 7억 원입니다. 충북도는 2019년에 장관 표창과 포상금 500만 원을, 2020년에 총리 표창과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문경 국군체육부대 실내체육관에서 새마을 지도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경북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한 해 동안의 새마을 운동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새마을 지도자들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면서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새마을 운동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지도자들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정부 포상인 새마을 훈장에 새마을 지도자 의성군협의회 양희환 회장, 새마을 포장에 예천군 새마을 부녀회 강석자 회장, 칠곡군 새마을 부녀회 장춘하 회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새마을 운동으로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여되는 경북 새마을 대상은 포항시 연일읍 새마을 부녀회 김경란 회장 외 22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한편 그간 경북 17만 새마을 지도자들은 근면 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도배, 지붕 및 수도 개보수 등을 지원했으며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 태풍 등 재난 발생 시에는 누구보다 먼저 봉사활동에 앞서는 등 지역의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는 새마을 운동이 우리 모두의 운동이 돼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포항시가 문화도시 포항의 가치와 성과에 초점을 둔 문화마을 포포낭락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시민기획단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한 축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특별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포항시는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문화예술 팩토리 도시숲에서 2022년 문화도시 성과 공유축제 문화마을 포포낭락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포항시가 법정 문화도시 3년차를 맞이해 그동안 축적한 사업 성과를 문화마을이라는 장소 가치로 녹여 공간별 다양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풀어냈습니다. 시민 주체, 일상 회복, 세대 연결, 동네 명소와 같은 7개 공간 테마를 바탕으로 문화시민청과 동네 책방 마음서재 등 18개 공간이 일상적 문화 콘텐츠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또 올 한 해 21개의 단위 사업을 통해 일궈낸 다양한 활동 성과의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습니다. 꿈꾸는 운하 아카이브룸 등 공간 중심으로 추진해온 사업의 성과와 함께 시민 커뮤니티 문화 활동 공간 조성 사업 3세판의 활동 성과도 공유했습니다. 3세판은 이번 행사에서 슬리퍼를 신고 가는 동네 문화 공간 전시와 체험이라는 콘셉트를 통해 각 커뮤니티들의 다채로운 결과물을 선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시민문화정책단이 발굴한 정책의제, 디자인 커뮤니티 그룹의 문화도시 브랜드 워크숍, 문화기획그룹 신스틸러 활동 성과 등 시민 참여로 이룬 성과들이 문화도시 포항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남의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리 사육 밀집지인 나주와 영암은 물론 도내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는 데다 하루가 멀다 하고 확진 농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일 전남 무안군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검출됐던 AI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오리 9,000마리가 모두 살처분됐습니다. 무안의 유경오리 농장과 영암의 유경오리, 산란계 농장에서도 H5형 AI가 추가 검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초동 방역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반경 1km 안 농장 6곳에 키우던 가금류 18만 9천여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전국 농장에서 발견된 고병원성 AI 사례는 모두 38건인데 이 중 전남 사례는 15건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의 경우 확산세가 빠르고 바이러스 강도도 강해 방역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남 확산세에 급히 나주를 찾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소독시설을 점검하고 강력한 방역을 주문했습니다. 농가 중에는 고령화되어 있는 농가도 있고 또 외국인 근로자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전라남도도 농가의 방역 실태 점검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가금 농장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80%까지 감액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축산, 방역 관련 정책 자금 지원에서도 해당 농가를 5년 동안 배제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월 전기료 인상으로 농업인들의 걱정이 컸는데요. 이런 우려가 한 달 만에 현실이 됐습니다.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부담은 고스란히 농업인들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광어 양식 사업을 하는 이동웅 대표는 11월치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청구된 요금이 1,209만 원이나 됐습니다. 9월보다 전기 사용량을 34kW나 줄였지만 되레 요금은 80만 원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전기료 걱정이 한 달 만에 현실이 됐습니다. 전기요금이 이렇게 점점 증가돼서 청구가 되니 사업에 굉장히 어렵고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지난 10월 용도에 상관없이 전기료가 일괄 인상되면서 농업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역 농어민들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전기요금은 연간 150억 원, 전국적으로는 수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전남도는 전기요금 인상 차액에 대해 국비 지원과 전기요금 인상률 조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425억 원만 반영될 전망이어서 큰 도움을 주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걸 예를 들면 100% 해줄 수도 있고 50% 해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일단 그 국비 이력이 지원되는 걸 좀 봐봐야 됩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농업인들의 고통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광역시의 신공항 건설 조건이었던 군위군 편입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군공항 이전을 담은 대구 신공항 특별법도 마무리 단계를 걷고 있는데 함께 속도를 맞추기로 했던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해당 상임위 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경상북도 군위군이 내년 7월부터 대구광역시로 편입됩니다. 군위의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로 국회 행안위를 통과해 올해 내로 본회의 통과가 유력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도 국회 국토위에서 문구 조정까지 마치고 상임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연내 본회의 통과도 가능해 보입니다. 국토위 전문위원실에 가서 저희 세부 문구 조정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다 와서. 하지만 국방위에 상정된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론으로 채택됐다고는 하지만 당초 목표로 했던 올해 내 통과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대구의 상황을 지켜본 뒤 내년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법안 심사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구와 광주가 함께 군공항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도 한평 등 일부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국방부 검증과 주민 동의 등 거쳐야 할 단계가 많습니다. 광주와 대구가 군공항 특별법을 함께 통과시키자고 손을 맞잡은 만큼 이번 기회를 살리기 위해 광주시가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여수시가 12월부터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예측 행정 시스템 내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 예측 행정 시스템은 여수시의 맞춤 데이터와 지도를 융합한 정책 지도를 말하며 사회경제와 시정 현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분석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10일 시스템 시연회를 마쳤으며 최종 보완을 거쳐 12월 중 내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를 겪고 있는 관광산업 부활을 위해 K컬처와 규제 개혁을 앞세울 계획입니다. 워케이션 비자, K컬처 연수 비자를 새로 도입하고 해외 인력 고용 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인데요. 내년에는 한국 방문의 해도 선포합니다. 또 유럽과 미주 지역을 대상으로 K뮤직, K푸드를 주제로 한 참여형 행사와 맞춤형 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